하영은 공휴일에 일을 하기도 하는 남자와 시간을 맞춰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남자에게 전화를 걸면 전화기 속 너머로 덤프트럭이나 불도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건설 차량들이 내는 소음에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느껴졌다. 남자는 한 군데에 머물러 일하는 것이 아니어서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았다. 바쁜 때를 넘기고 나면 시간을 낼 수 있다고 남자가 말했다. 하영은 긴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굴착기 소리가 귀에 쾅쾅 울려서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영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곧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일을 마친 후 집으로 가는 하영의 발걸음이 들떠 있었다. 하영은 휴일에 여행을 떠나기로 한 일정을 집에 미리 말해놓았다. 아침 일찍 떠났다가 밤늦게나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앞서 해놓았으니 시간에 급급하지 않고 남자와 함께 있어도 될 터였다. 남자를 만난 날은 쌀쌀했지만 청량했다. 하영이 우미천을 향해 얼마쯤 걸어갔을 때 콘크리트 다리 못미쳐에 정차해 있던 남자의 차가 보였다. 우미천을 벗어난 두 사람은 색강을 따라 비구니들이 있는 고찰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다시 방향을 꺾어 임도로 접어든 후 산을 넘었다. 계심사 쪽으로 간 그들은 차에서 내려 산 허리까지 난 포장길을 따라 걸었다. 길가에는 식당과 기념품점이 문을 열어놓았다. 앞쪽에서 식당을 하거나 기념품점을 하는 가게들이 뒤쪽으로는 민박 표시를 매달아놨다. 얼마가량을 걸어 올라가던 두 사람이 작은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막은 이형을 얹은 초가였다. 낮은 천장을 머리에 이고 앉아 오색 산채를 식혔다. 활물이었을 때의 산채가 각각 오색이었는지는 몰라도 말린 것들이 나물이 되어 나왔을 때는 모두 누루죽죽한 빛깔이었다. 탁주에 말린 나물은 달고도 질깃질깃했다. 하영이 밖을 내다보았다. 산 중턱까지 널찍하게 난 길을 따라 차들이 지나갔다. 잔추를 즐기듯 바깥의 움직임은 고즈넉했다. 주막을 나온 두 사람은 되쳐 걷기 시작했다. 남자의 손등에 하영이 제 손을 살며시 갖다 댔다. 그러자 남자가 하영의 손을 잡았다. 둘은 산길을 따라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갔다. 계속될 것 같았던 포장길은 중턱에서 끝이 났다. 남자의 손을 잡고 걸어온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 하영은 안타까웠다. 각오를 하면 산정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었지만 구두를 신은 채로 비탈진 등산로를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두 사람은 올랐던 길을 되집어 느럭느럭 내려왔다. 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 임도를 넘어 비구니들의 천년고차를 지나갔다. 드라이브를 하듯 색강 쪽에서 천천히 움직이다 한쪽에 차를 세운 뒤 얼마가량의 시간을 더 보냈다. 차는 다시 우미천을 지났고 역전여관을 스쳐 기차역 앞까지 내쳐갔다. 읍을 벗어나 얼마쯤을 달리다 버그네로 빠지는 삼거리에서 기차역을 하나 더 만났다. 버그네로 갈 것이면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길을 틀면 될 터였다. 차는 그대로 직진하여 남자가 사는 곳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모텔촌으로 들어섰다. 어둠이 내리려면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 남자는 클럽 옆에 빽빽이 늘어선 주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단번에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호기로워 보였다. 낮에 먹었던 탁주와 달리 세련된 자태의 칵테일이 주문되었다. 호리호리한 사각의 칵테일 잔은 몸을 꼬는 생물처럼 2번 비틀어진 후 꼭대기에 레몬과 꽃잎을 달았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하영을 위해 남자가 주문한 혼합주였다. 그것은 술이라기보다 향긋한 음료처럼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갔다. 남자는 얼음이 담긴 유리잔에 양주를 부은 후 조금씩 마셨다. 하영을 위해 이름이 긴 칵테일을 한 잔 더 시킨 남자가 이번에는 작은 원기둥령의 잔에 원액을 부어 천천히 삼켰다. 주점을 나온 두 사람은 지난번에 가본 적이 있는 모텔을 향해 갔다. 저녁 어스름 전인데 모텔들은 간판불을 미리 켜놓았다.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왔다 가버릴 것 같은 촉박한 마음으로 하영이 모텔로 들어섰다. 남자는 대실이 아닌 숙박을 끊었다. 오래 남자 곁에 있을 수 있었다. 바라왔던 일이 기어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영은 만족스러웠다. 자정이 넘은 즈음에 하영은 역전여관으로 돌아왔다. 꼭대기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5층 객실의 여관에서는 난방을 넣거나 불을 켜지 않는데 금일은 투숙객이 많은가 보았다. 하영이 제 방으로 가서 몸을 누인 후 잠을 청했다. 하루의 여정이 지나가고 기분 좋은 노곤함이 찾아와야 할 것인데 잠이 오지 않았다. 벽을 퉁퉁 치는 둔탁한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일정하게 들렸다. 그것은 자영이 내는 소리였다. 벽을 치는 소리가 멎어서 하영이 숨을 죽이면 몇 분도 못 되어 다시 퉁퉁 소리가 났다. 잠자는 것을 잊은 자영이 날밤을 새우며 벽을 치는 이유는 잠이 오지 않는 괴로움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 표정이 없는 자영의 얼굴이
아침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한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해사한 낯으로 바뀌어 상긋상긋 웃기 때문이었다. 자영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는 불사신이 되어 있었다. 외출조차 하지 않는 자영이 잠을 자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깨어 있으려면 지루할 것이었다. 그러하게 벽을 퉁퉁 치며 답답함을 달래는 것인지 몰랐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시나리오를 바꿨잖아. 각본대로 배우들을 조종하며 시간을 보내는 자영이 전혀 무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영은 고쳐 생각했다.